지인 소개로 만난 교회 커플 김하연 형제 앤드 이혜진 자매 부부 이야기. 지인 소개로 만나 부부가 된 김하연 형제님과 이혜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김하연 형제는 아름다운 강릉 지부의 지부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영 소개 및 만나기 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저는 대전 일화드 구 유성와드에 참석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동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에 다녔던 이혜진 자매입니다. 결혼 전 저는 청주 스테이크 상당와드 소속으로 청주대학교에서 항공운항학과를 전공 중이었습니다. 선교 사업 끝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전 결혼 날짜는 2019년 5월 4일이었으니 만 4년하고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4년 차 부부입니다. 참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서 성전에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은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봉사했는데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회원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좋은 모범과 사랑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은 복음 안에서 훌륭한 형제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 성전에서 개인의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삶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컸었거든요. 하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면서 주위의 가족의 중요성을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은 결혼에 대한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비행훈련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순간에 저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준 아내의 모습에 그러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 이상형이 있었나요? 만났을 때 잘 통하고 나를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 이상형에 대한 큰 기준은 없었지만 아내를 만나고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구나 했습니다. 첫 만남.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20살 갈릴리 축제에서 만났던 강주율 형제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는 중에 좋은 자매가 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배려심이 깊었지만 BS 첫눈에 반했다. 배려심이 깊었지만 잘 맞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제가 소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소개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배려심이 깊었지만 잘 맞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제가 소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소개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데이트. 두 사람은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정성 가득한 데이트와 애정 표현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몇 번 데이트 후에 남편이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성에 정성을 담은 데이트와 애정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주로 어떤 데이트를 했나요? 장거리 연애였고 주말밖에 보지 못했고 둘 다 서울은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이곳저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방 사람이라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자매가 마침 학업으로 서울에 거주 중이라 주말, 공강 시간 활용해서 서울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와 함께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처음 만났던 전시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당시 유명했던 작가의 미술 전시회였는데 처음 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연애를 주제로 그린 귀여운 일러스트였어서 수줍어하면서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째 데이트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여서 공항에 혼자 가야 하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 성전 의식을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나요. 의식을 친구들과는 받아본 적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의식은 조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공항까지 배웅해 줬는데 가족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기억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서 호감을 느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배려하는 하연 형제, 이해해주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진 자매. 배려심이 진짜 깊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교제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었고 또 그런 점들이 저를 반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3. 결혼. 1.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했던 아내, 평생 속 썩을 일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남편. 항상 배려심 넘치고 한결같은 모습의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속 썩을 일은 별로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비행훈련하다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사실 군대 이야기하면 뻔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고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프러포즈에 대한 기억은 무언가를 준비하면 얼굴에 다 적혀 있는 사람이라 일찍 눈치를 채서 놀란 기억은 없지만 순수하고 귀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임스톤이 실제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후다닥 해버린 것 같아서요. 아마 다시 한다면 제 생각보다는 주변의 추천을 더 들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그냥 속삭이듯 해주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3.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맺은 결혼 성약이 우리의 부부를 그리고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무엇을 하던 가족이 우선으로 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회원이 아닌 가정에서 하나의 훌륭한 모범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부부만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주변 가족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영원토록 볼 수 있다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두 사람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터라 서로 만나고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남편이 배려로 제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게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결정을 자매가 하도록 열심히 경제적 지원만 했습니다. 5. 혹시 결혼 준비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과 결혼식 때 왔던 고마운 친구들. 어린 나이기도 했고 직장에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리고 알려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왔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해요. 성전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챙겨주고 의식에 참여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준 고마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4. 결혼 생활. 이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와 남편 모두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할 때 얼굴에 적혀 있다고 할 정도로 티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빨리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누그러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거나 달래주는 편입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약간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면 머리도 좀 차가워지고 생각 정리도 되는 편이어서요. 특히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시간 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후 발견한 배우자의 장점은? 연애 때와 한결같이 배려심이 넘치고 항상 저와 아이들 우선으로 생활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애교도 많은 남편입니다. 삶에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주는 점. 저는 약간 루틴한 삶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점들이 본받을 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앞으로 배우자와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국토대장정 그리고 부부 선교 사업. 두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남편과 함께하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요. 같이 자전거 취미에 빠져 자녀들과 같이 국토대장정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부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습니다. 4.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이 있으신가요? 취미나 활동이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저희는 아이가 너무 일찍 생기기도 하였고 남편 직장 때문에 신혼 초반에는 주말 부부를 했던 터라 함께 공유한 취미생활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 취미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금 키워 놓고 함께 즐기고 싶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데 자녀가 즐거이 하는 놀이들에 자연스럽게 취미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사서 타다가 첫째, 자녀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니 곧잘 타더라고요. 지금은 아내도 꼬셔서 주말마다 자전거 나들이를 가곤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가족과 시간과 추억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육아. 일 자녀를 키우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음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와 남편이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도 더 행복과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그리고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둘 때 가족 구성원 모두 안정과 평화를 느끼고 더 행복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복음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애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방면이 자녀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훈 중의 하나이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는 먼저 삶을 살아본 존재잖아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애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우리를 보신다면 화가 많이 나시겠죠?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많은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여리고 예민한 존재여서 나의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번 금식 간증 때 나눴던 교훈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눈빛을 보면 어른들의 눈빛과는 많이 달라요. 아이들의 눈에 세상은 넓고 큰 놀이터이자 배움터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흙 한 줌으로도 놀이를 할 줄 알고 세상을 궁금해하는 배움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의무감에 또는 세상의 바쁨에 치여 우리가 기본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을 놓치곤 하는데요. 삶을 무한한 배움의 장소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을 우리 삶에서 담고자 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결혼과 데이트에 관해 고민 중인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요새 사회적으로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결혼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결혼을 남들보다는 일찍 한 편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이것저것 깊게 생각하고 재 보느라 결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결혼 생활에서 내 생각대로 100%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은 서로 배려하며 사랑을 더 키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100% 확신해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발전하고 서로 사랑을 키워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보여주고 다가가 보세요. 고민만 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다가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 있어줄 것입니다.